딱 내 눈! 이래서 실내 사진은 공개 안 한 거였어? 아 그래도 뭐 요건 좀 괜찮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국내 첫 신차가 나오죠. 코나 풀체인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코나인데요. 이제 출시가 코앞인데 벌써 거리에 돌아다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은 뭐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멋지죠? 지금 작가님이 1년 전에 신형 니로 사셨는데 땅을 치며 후회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저걸 살걸 이러셨는데, 그래서 오늘 최초로 신형 코나 N9의 실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나에 어떤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시죠. 네, 작년 연말에 이 코나 풀체인지 디자인 이런 걸 공개했죠. 오, 훌륭하네. 공개된 사진도 되게 많아요. 이 실내는 딱 한 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드로잉으로 공개됐어요. 저희도 이 영상을 올리면서 드로잉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거 왜 사진 한 장만 공개할까?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코나 실내 사진이거든요. 아, 이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디자인이 별로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난해서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느낌은 아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도 그냥 무난무난한데 지금 이 차는 N9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빨간 선이 이렇게 쭉 있는 거, 뭐 빨간색이 있어서 나쁘다 이건 아닌데 뭔가 조금씩 다 아쉬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현대차 나온 차들 보면요, 제네시스 GV60 나오고 그랜저 나오고 이 비싼 차들이 줄줄이 출시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비싼 차의 실내같이 생겼는데 요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니까 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2천만원 초반의 자동차거든요. 어휴, 갑자기 그냥 속이 편안해지네. 보세요, 경쟁차 셀토스하고 비교하면 셀토스가 더 예쁜가? 네, 실내 디자인에 보면요, 그다지 군더더기는 없는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수납 공간은 꽤 큰 것 같아요. 요 틈새에다 뭘 넣을 수 있다는 거, 요게 또 인상적이죠. 요런 수납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여기 핸드폰 같은 거 놔도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여기다 놓으면 핸드폰 놓을 때 딱 좋지. 아주 옛날 차는 여기 수납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수석 에어백을 달아야 되니까 에어백 공간이 필요해서 수납 공간을 못 만들었거든요. 이 수납 공간에 짐을 넣으면 에어백 때문에 이게 튀어나와서 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다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일단 코나는 미국에 주로 파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아주 딴판입니다. 우리나라 운전은 어때요? 내비게이션에 딱 뜨잖아요. 10km 뒤에 우회전하세요. 어휴, 진짜 한참 있다 우회전하는 거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1000km 뒤에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진짜 많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전해 보면 아, 드라이브 스루가 필요하네. 컵홀더에다 음료수 이만한 거 빵 놓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차 안에서 뭐 이것저것 넣고 빼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납 공간이 큼직큼직하게 넓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건 환영할 만합니다. A필러로 트위터가 들어왔네요. 이 자체는 굉장히 좋죠. 트위터의 위치가 이 운전석 쪽으로 가까워지면 좋은 것 같아요. 승객의 귀 쪽으로 딱 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좋고요. 물론 운전자한테 가까이 와서 운전자 왼쪽 귀를 때리는 건 아니죠. 이 각도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의 귀에 맞춰졌다고 해요. 그래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더 크게 들리게, 운전석에 있는 사람한테 가깝지만 조금 작게 들리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일단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데 A필러에 있으면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거든요. 근데 이 그릴이 품질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조금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트위터도 트위터지만 요 앞에 전면에 스피커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이 소형차 치고는 스피커 꽤 많이 넣겠다, 이런 의지로 비춰지네요. 자, 그리고 지금 찍힌 사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검정 인테리어,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스타트 스톱 버튼 보통 은색으로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도 검정이야. 볼륨 다이얼 이것도 검정입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 다 검정이죠. 완전 블랙아웃 시키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최근 들어서 현대가 블랙으로 가면 완전 검정으로 가자,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색깔도 있으려나? 다른 색깔은 없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검정 인테리어여서 그런지 약간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밤에 보면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지면 아마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죠. 여기 스티어링 휠을 보면요, 아래쪽에 보면 N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N9이다 보니까 N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블랙 하이글로시
셔시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핸들을 보면요, 핸들이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텁고 이쪽은 또 두텁고 이쪽은 얇고 불룩불룩불룩하게 근육질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지죠. 아래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 부분 잡았을 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간 편하게 운전할 때는 아래쪽, 타이트하게 운전할 때는 위쪽 이렇게 잡으면서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핸들 같아요. 그리고 보면 핸들 가죽도 이렇게 타공이 일일이 돼 있어서 그립감이 좋을 것 같고, 이 안쪽에 빨간색으로 스티치를 이렇게 꼼꼼하게 박아 넣은 거, 이런 것들도 그립감을 좀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도 되고 디자인적으로도 고성능 자동차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리모컨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리모컨은 최신 차들답게 현대기아가 예전에는 어댑티브 크루즈나 이런 기능들을 오른쪽에다 붙이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붙이는 추세로,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아마 해보시면 이게 맞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오디오가 바로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리모컨을 조작하니까 바로 여기, 크루즈는 널널하게 이렇게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서 또 그 왼쪽에 크루즈,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독일 차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다른 차로 옮겨갔을 때도 통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핸들 혼 커버 가운데 보면 뭐가 빠졌죠? 네, 현대 엠블럼이 빠졌죠. 현대 엠블럼 빠지고 대신에 이렇게 길다란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똑똑똑똑 4개의 램프가 들어오겠죠. 캐스퍼나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뭐 그랜저 이런 차들은 이 혼 커버 자체가 동그라미가 아니었어요. 혼 커버가 네모였죠. 가로로 긴 선이 있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동그라미 안에 이게 있으니까 조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기어 시프터가 있는데요. 기어 시프터를 이렇게 앞쪽으로 돌리냐 뒤쪽으로 돌리냐로 전진 후진하는 이런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랜저하고 그 모양이 똑같이 생겼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랜저 부품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어 시프터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뭐가 좋아졌겠어요? 당연히 센터 콘솔 쪽이 비었겠죠. 그러면서 센터 콘솔에 지금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컵홀더도 이렇게 접이식 컵홀더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핸드백 정도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 센터에 나올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넓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앞쪽으로 버튼이 꽉 차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요. 괜찮아요. 위치상으로 혼동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어떤 버튼이 어디 있는지 보지 않고도 바로 탁탁 누를 수 있게 됐다는 점, 인체공학적으로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간 위쪽으로 보면요, USB가 있고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싶으실 텐데 이게 USB를 꽂을 수 있는 포트입니다. 누르면 이 USB 이 부분의 램프가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냐? 그냥 꽂으면 이건 USB 충전이라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게 USB 충전이 아니라 USB 연결이 된다는 거죠. 충전도 되는 동시에 자동차하고 연결된다.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하죠? 아니, 아이폰 같은 거 노트북에다 꽂으면 노트북에 연결될 수도 있지만 충전도 되잖아요. 그거를 굳이 여기 장치를 만들진 않잖아.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충전하면서 USB로 자동차에 연결 안 되게 하겠다. 그럼 화면에서 터치하면 되잖아. 터치로 카플레이 끄기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거를 굳이 하드웨어 버튼으로 끊는 장치를 만들어 놓죠? 요즘 들어서 물리 버튼이 있는 것도 빼는 추세인데 물리 버튼을 굳이 만들어 놓았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능입니다. 그랜저하고 이 차에만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다음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을 하면서는 반드시 사라질 게 분명한 정말 세계 유일의 기능이죠. 네, 그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워요. 자동차 회사의 무선 충전 패드는 진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치는 좋은데 지금 보면 핸드폰을 2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인데 굳이 핸드폰을 1개만 넣을 수 있게 했네요. 이렇게 공간을 낭비하죠. 공간이 넓으니까 핸드폰을 잘 넣을 수 있게 해줘야죠. 핸드폰을 이 공간에 왼쪽에 딱 붙여서 놓게 한다거나 오른쪽에 붙여서 놓게 한다거나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건 한 가운데 놓으면 잘 놔야 되잖아. 대충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딱 맞춰서 놔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울까? 그리고 잘 보시면 핸드폰 아래쪽에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를 훅 가속할 때 핸드폰이 툭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고맙긴 한데요. 근데 옆을 고정해주는 장치는 없어요. 급가속을 할 땐 괜찮은데 코너를 확 돌면 핸드폰이 옆으로 가겠죠. 아니, 이게 코나 N9이라며. N9이고 코나 N도 나올 거잖아요. 확 꺾으면 충전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나마 휴대폰이 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칸막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칸막이 같은 게 여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옮기고 한쪽을 칸막이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줬어야죠. 참 답답한데요. 지금 이건 뭐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에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 테슬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제대로 하는 회사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옵션에서 빼실 수 있다면 무조건 빼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 들어갔거든요. 하나로 이어지면서 중간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습니다. 이야, 화면 크기에서 일단 압도적이죠. 왜냐면 소형차니까. 셀토스 10.25인치잖아요. 이건 12.5인치. 셀토스가 한 단계 작죠. 투싼도 작고요. 소렌토도 작은 거 들어가요. 아니, 코나 인테리어가 하극상이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큰 거 들어가니까 아주 최신차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능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의 이 왼편, 이 왼편에 여기 직물 부분이 있죠. 이거 아이오닉 5에서 봤던 거잖아요. 왼쪽에 직물로 돼 있고 거기에 자석으로 된 물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제 주변에 아이오닉 5 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여기에 자석으로 뭐 붙이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그게 붙는 거였어? 다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도 처음 차 살 때 그 자석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아, 여기 자석 붙이는 데구나 하면서 점점 쓸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광고하는 BTS 사진 뭐 이런 것들, BTS 라이센스 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회장님 얼굴 사진이라도 딱 놔두면 아닌가? 디스플레이 안에 계기판을 보죠. 어휴, 어서 많이 본 그래픽이죠? 이거 지금 그랜저 계기판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그래픽, 이거는 정말 주목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그 안의 디자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차는 사실 뭐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좀 저렴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른 부품들에 돈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 있는 요소들 보세요.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무선 충전 패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충격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선 충전 패드도 잘 보이는데 소재감이 지금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차 전체의 이미지를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가리기만 해도 훨씬 나아요. 소재 비용 때문에 이걸 못했을 텐데 그래픽은 그렇지 않죠. 이 안에 그래픽은 고급스럽게 만들든 저렴하게 만들든 비용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잘해야 되는데,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이 차의 분위기를 확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픽 안에 있는 건 뭐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그래픽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걸 좀 해주면 좋겠어요. 뭐 곧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계기판 디자인을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랜저는 그걸 OTA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OTA라는 건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알아서 그래픽을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코나도 그렇게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코나의 인테리어 살짝 봤는데 셀토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셀토스는 다이얼 방식 기어 시프터를 쓰고 있고 코나는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쓰는 거, 요게 큰 차이로 일단 느껴지네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긴 해요. 약간 모범생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코나는 약간 도전적인 느낌을 그래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에서는 코나가 압도적이죠. 12.3인치 훨씬 더 큰 디스플레이가 두 개나 들어가니까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10.25인치 를 쓰게 되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해도 중간에 있는 요 빈 공간이 커져요. 그러니까 베젤이 큰 디스플레이로 느껴지는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요 전체가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착각되도록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지금 공조장치를 보면요, 왼쪽 오른쪽이 따로따로 이렇게 듀얼 공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셀토스는 이게 듀얼 공조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온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보면요, 코나가 셀토스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많고 좋다, 그리고 아마도 코나가 조금 더 비싸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소 20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기능은 더 좋으니까 난 200만원 더 비싸도 코나를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파워트레인도 공개가 됐는데요. 코나는 원래 파워트레인 부자라고 할 수 있었죠.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거기에 고성능 모델까지 정말 풀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환경부 인증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1.6L 터보, 2.0L 자연흡기,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등록됐습니다. 1.6L 터보 같은 경우는요, 1.6L 터보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돼서 최고 출력이 198마력. 기존 코나하고 출력은 똑같네요. 근데 기존 코나는 7단 DCT 변속기를 사용했어요. 이게 DCT가 나쁜 건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DCT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다서다 하는 상황에서 약간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고요. 소비자 컴플레인이 워낙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불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8단 자동 변속기로 교체해 준 것 같아요. 이번에 셀토스도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8단 자동 변속기 넣어줬거든요. 이것도 평이 괜찮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 건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요. 뭐 기존하고 파워트레인이 같은 건데 이 무단 변속기도 연비가 꽤 좋은 편이고, 그렇지만 이 차 출력이 149마력. 2.0L를 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할 텐데 신나게 달린다,
뭐 통쾌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뭔가 하나 없는 게 있죠. 디젤이 없습니다. 디젤 파워트레인은 이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현대가 2025년까지 디젤 파워트레인 공장을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신차에는 디젤이 다 빠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마 수출 모델에는 아직 디젤 수요가 좀 있으니까 수출 모델은 디젤을 탑재해서 수출할 것 같네요.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도 없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도 나올 겁니다. 이 출시 타이밍이 좀 더 뒤로 보이죠. 다른 차들 뭐 예를 들면 니로, 스포티지, K8 뭐 이런 차들이 다 하이브리드로 나오잖아요. 게다가 우주명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하이브리드가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서 출고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하이브리드를 또 내놔서 얘도 출고 적체되고 쟤도 출고 적체되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솔린 엔진 두 종으로 내놓고 앞으로 차차 하이브리드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약간 좀 민감한데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코나 전기차 없는 이유가 뭐냐, 화재로 이미지가 너무 많이 망가졌죠. 이제는 절대로 화재가 나면 안 됩니다. 다른 차는 다 화재가 나도 코나만큼은 화재가 나면 안 돼. 이건 현대차에서도 10번 20번 점검해서 정말 완벽한 차를 내놓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는 뭐가 실려 나올까?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코나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이유 뭐 때문이에요? LG 배터리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LG 입장에서는 우리 아닌데요 이랬는데 이 현대가 콕 집어서 너네 맞거든? 이러는 바람에 LG는 우리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에는 7천억 원을 토해냈죠. 이 현대차도 물론 4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토해내서 굉장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코나 전기차 리콜하는 데만 조 단위가 들어갔어요. 이때 LG와 현대가 서로 엇박이 나면서 약간 감정의 골이 쌓이기도 했었죠. 그 감정의 골이 채 메워지기도 전에 니로 EV를 출시했습니다. 니로 EV 출시하면서 배터리는 CATL을 썼어. 이게 그거랑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LG 입장에서 섭섭하죠. 현대 입장에서도 우리도 LG랑 하는 거 좀 껄끄러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또 불나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심정적으로 그런 게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래서 코나 EV 어떤 배터리 쓰나 니로와 동일한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네요.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막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전에 화재 났던 그 LG 배터리 그것도 중국산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LG 배터리가 아니고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된 LG 배터리, 그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왜 미국에 가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됐어요? 한미 FTA도 있는데 한국에서 생산했어도 미국산하고 똑같이 취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왜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나? 왜냐하면 이게 FTA 국가에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어도 그 소재는 다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몇 퍼센트? 90%. 이거 FTA 국가에서 생산한 걸로 인정될 수가 없다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코발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니켈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참 CATL이라고 해서 특별히 중국산 배터리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것까지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코나 실내 사진이 한 장 입수돼서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신형 코나 곧 며칠 안에 완전히 공개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누구보다 빠르게 실제로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